자, 이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국내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함께 가보는 시간 연결고리입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파월 연준 의장 이런 매파 발언 때문에 시장의 낙폭이 커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얼만큼 매파적이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 시장에 다 모든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파월 연준 의장일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상원 증언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얼마만큼이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느냐 이 부분이었었고요. 뭐 결론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 사실상 경제 지표에 의해서 많은 부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많은 부분 뜨겁게 됐었고 그 뜨거움이 지금 2월 달 넘어서 3월 달 FOMC 회의에 나올 때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통화 정책 속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연준에서는 두 가지의 이제 신뢰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데이터 디펜던시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5bp로 통화 정책 속도를 낮췄었는데 네. 다시 올리게 되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 어느 쪽에 무게가 두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네. 파월 연준장은 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라고 이번 발언에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의 눈은 사실상 이번 주 후반에 있는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FOMC 회의 전까지 발표 예정에 있는 CPI 쪽으로에 대한 눈이 당연히 쏠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요. 네. 만약 거기서도 그 이전과 같은 고용 서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뭐 50bp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내용 자체가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SBC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전에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당사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여전히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군요. 여기가 사실상 파월 연준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네. 과연 앞으로의 HSBC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SPIS에서는 미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기조를 드러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3월에 25bp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폭 확대를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각은 대대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쪽도 50bp,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따라간다. 3월 FOMC 회의에서 50bp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시장에서는 그 전까지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25bp밖에 못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 의견들이 앞으로 이제 일축을 당하면서 50bp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시장에서도 많은 부분 염두에 두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CT에서는 사실상 3월에도 50bp 올라가게 되고 네. 5월에도 50bp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이제 전망도 나올 만큼 그만큼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포커싱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의 확률이 사실 압도적이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오늘 그 부분이 완벽하게 뒤집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31%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의 확률이 69%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3월 달에는 50bp에 대한 금리 인상이 우세해졌다라고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2년물 금리는 10p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5% 돌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올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근데 그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어요. 0.6bp 정도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확실히 상단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래가 좀 더 불투명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예.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6%이던 최종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6%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반기 때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될 거고 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느냐? 2022년도에는 400bp가 넘게 올렸었는데 네. 2023년도에 과연 똑같은 그렇게 올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역시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급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은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2년 국채 금리와 10년 국채 금리가 100bp가 넘어가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간 적이 정말 옛날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은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고용 지표가 그만큼 서프라이즈하다는 것은 이 부분을 많은 부분 연착륙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에 사로잡힐 필요는 많은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조금 너무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뭐 다시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을 하고 다시 또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도중이다,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도중이다, 이런 정도로서만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같은 경우도 강세가 조금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10년물이 오히려 안 오른 것도 좀 의외였다라는 건 생각이 들듯이 오히려 나스닥이 다우보다 덜 밀렸다라는 것도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형 기술주들 흐름 어땠습니까?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점도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네. 사실 정말 이게 문제가 되고 이제 정말 다시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은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더 많이 빠졌었어야 될 텐데 제일 덜 밀렸어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오늘 한 1.2%로 3대 지수 중에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들에 대한 이러한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한 중반 정도의 하락이 가장 많이 빠졌던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가 반영이 점차적으로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여기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의 네, 발표가 그렇다면서요. 나오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비용을 축소시키고 이러한 비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 사이클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가 있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말 쇼크가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이러한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주 성장주가 너무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또 의외에 또 이것이 또 반도체에서 나왔었는데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뭐 AMD나 뭐 작은 것 중에서 온 세미컨덕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초록불을 켜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전반적으로 역시나 선방을 했다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AMD 같은 경우에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온세미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뉴스 보도라지 이런 내용이 테슬라 때문에 좋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두 패닉으로 다 매도가 나온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엔비디아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한 1에서 한 2% 정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돼서는 역시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국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승 피로도에 의해서 다음 섹터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토론이 많은 부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 때 얼마만큼이나 저점을 확인을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주도 섹터로에 대한 수급의 이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일단 반도체는 중립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CT에서도 보게 되면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엔드마켓인 산업재 섹터하고 데이터 시장 양쪽에서 모두 다 수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에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계속적으로 실적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즉 반도체 업황에서도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리비안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워낙에 2차 전지 쪽에서 각광을 받던 이제 이런 흐름이 또 꺾이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있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많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기술주라든지 네. 아니면 시장의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도 체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잘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금 조달의 이슈에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리비안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13억 달러의 이 녹색 전환 선순위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스타트업 이 기업들이 이제 막 생산에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판매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기간을 사실상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금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자금의 여력이 얼마나 내가 빵빵한가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부분 자체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많은 여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변동비가 높은 산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진입장벽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해자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기간들을 잘 버티고 나면 더욱더 MS가 넓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공고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등 이제 매크로 악재가 더욱더 많은 부분 리비안의 잉여 현금 흐름 수진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35불에서 25불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3월에서 기다렸던 게 파월 의장의 발언, 뭐 CPI 뭐 이런 거라면 또 반대로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게 유럽 쪽에서 그 어떤 거죠? CRMA 그리고 미국 IRA 법안 어렵네요.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퍼스솔라가 요즘 계속 관련돼서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요 근래 계속적으로 태양광이 좋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퍼스솔라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IRA 법안 관련돼서 세부 내용이 3월달에 나오게 될 텐데 그 관련돼서는 이제 퍼스솔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러한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금적인 혜택 자체가 상당히 천문학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스트 솔라를 계속적인 이 태양광 섹터 자체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도 태양광 업체들이 사실 업황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속에서도 다소 밑에 조금 이제 하향으로 투자 심리가 낮아진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건 하나솔루션이 가장 퍼스트솔라하고 비슷한 이제 이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놓치고 부분이라고 있군요. 이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풍력 관련해서 대장이죠. CS 윈드가 되겠는데요. 지금 가격 전략이라든지 매력 포인트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CS인드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IRA 이제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CS인드도 역시나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자체가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지금 단가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서 단가를 올라가죠.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일부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2023년도부터는 단가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좋네요. 훨씬 더 수익성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유럽에서도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CRMA 같은 뭐 핵심 원자재 법이 이제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미국이 너무나 주도해 가는 것을 유럽도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많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네. 그렇게 됐을 때는 CS 윈드는 유럽 쪽에도 사실상 법인을 좀 가지고 있어서 유럽에 잘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양쪽에서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CS 윈드에 대한 실적 자체도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매출액은 1.6조로 한 20% 정도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진이요. 이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얼마나 예상이 되고 드는 있어서 전년 2022년도 대비 한 130% 이상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적인 측면이 확실히 주가에 대한 포인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보게 되면은 85,500원이 11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네요.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그랬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CS 윈드도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85,500원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S 윈드 지금 각국에서 지금 신환경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법안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연속해서 얻을 수 있는지 보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